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를 국민들만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소득 분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김현주 PD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 이번에도 경제민주화가 1위를 차지했더군요. 네, 경제민주화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민주화와 소득 분배가 1위를 차지했고요. 상위권 4위까지가 모두 경제 관련 사안입니다. 경제성장이 2위, 국민복지 증진과 고용 증대가 3, 4위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과제들을 잘 실현할 것 같은 인물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데요. 1위는 누굽니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달에 이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32.3%로 2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4위에서 3위로 올랐습니다만 4위를 차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차이는 불과 0.3%포인트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5%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보니까 야권 주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삶, 분배 등 차기 국정과제 항목별로도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항목별 조사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항목별 1위를 차지한 인물을 비교해봤습니다. 1월까지만 해도 분배는 박원순 시장, 인권과 남북통일 사안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세했는데요. 2월 조사에서는 전 항목에서 문재인 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좀 알아보죠. 네, 레임덕 얘기가 나올 만큼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 박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였지만 이번 주까지 54%로 낮아졌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서 점점 높아져 37%까지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에게 등 돌렸던 50대의 재결집이 지지율 반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50대 응답자의 경우 2월 넷째 주 37%에서 지난주에는 55%로 일주일 만에 18%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54%에서 38%로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증세 논란, 연말정산 파동 등의 이슈가 지나간 것이 부정평가가 줄어든 원인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 노동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K도 여성 노동 실태에 대한 걸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더군요.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국내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파란색이 남성 임금을 뜻하고요. 빨간색이 여성의 임금을 뜻합니다. 남성의 경우 2005년 193만 1,000원이었던 임금이 2014년 2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약 76만 원이 오른 겁니다. 여성의 경우 112만 6천 원이었던 임금이 161만 9천 원으로 10년 동안 49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약 60% 수준인데요. 10년 전과 비교해도 임금 격차가 1.6%포인트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전체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성별로 비교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일단 남녀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 정규직은 월 326만 원을 받았지만 여성 정규직은 219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성 정규직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67%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6년 68%까지 올라가면서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듯 했지만 다시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이 월 174만 원, 여성이 116만 원이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 임금의 66%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남성 기간제 노동자가 지난해 월 225만 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월 219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규직이 남성 기간제 노동자보다 돈을 더 못 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죠?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는데요. 한국은 평균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꼴찌였습니다. OECD 평균 임금 격차, 그러니까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임금의 비중은 84.8%입니다.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90%가 넘습니다. 스페인도 89% 이상, 독일과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80%대로 나타났고 한국 덕에 꼴찌를 면한 일본은 72%였습니다. 한국은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60%대로 OECD 국가들 중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소식 하나 더 보죠. 신영철 전 대법관이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단국대가 오늘 신영철 전 대법관을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부터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장판사 시절 촛불 집회 관련자들을 유죄 판결하라고 압박했던 일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인물입니다. 단국대 학생들은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어겼던 인물이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우병 촛불 사태가 일어났었고, 예. 그 사태 때 이제 각 담당 판사들한테 예. 직접적으로 유죄 판결을 하라, 그리고 판결을 빨리 끝내라 라는 식의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이미 대법관 청문회 때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예. 법의 공정성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예. 법대 석좌 교수로 와서 예. 정의를 중요시하는 학문인 법에서 과연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 네. 단국대 측에 이런 학생들의 입장이 전달은 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신대법관 임용 사실이 오늘 알려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절차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우선 오늘은 신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재됐고요. 내일부터 법대 내 학생회와 학생회,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